안녕하세요. 70 경북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윤진입니다. 위궤양은 소화성 궤양 중 하나로 소화성 궤양은 위산과 펩신의 공격으로 위 장관에 결손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벽은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점막의 결손이 점막하층 이하까지 침륜하는 경우를 궤양이라고 정의합니다. 소화성 궤양은 소화관 점막에 대한 방어인자와 공격인자 간의 불균형으로 발생합니다. 위산, 헬리코박터균, 진통소염제는 위 점막에 대한 공격인자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에는 헬리코박터 감염에 의한 궤양이 흔하였지만 근래에는 제균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반면에 진통소염제와 같은 약제 복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약제가 소화성 궤양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대표적인 방어인자로 세포층의 재생과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통소염제는 대사 과정에서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하여 위 점막 보호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위 장내 강산에 의해 점막이 손상되면서 소화성 궤양이 발생하게 되고 진통소염제는 혈소판을 활성화하는 물질인 트롬복산의 합성을 방해하면서 자체적인 지혈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결과적으로 진통소염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소화성 궤양에서는 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과 스테로이드 역시 진통소염제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소견에서 진통제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고령의 환자들은 궤양과 출혈이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궤양의 크기가 크고 장천공이나 대량 출혈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환자분들은 합병증이 발생할 때까지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 이유는 복용하고 있는 진통제의 진통 효과가 복통이나 속쓰림과 같은 궤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소화성 궤양은 양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장의 천공, 대량 출혈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과적 약물 치료는 소화성 궤양에 대한 1차적인 치료이며 위산 분비 억제제를 일반적으로 처방하게 됩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로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 등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위산은 위 세포 내에 존재하는 양성자 펌프를 통해 위 강내로 분비되는데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는 공격인자인 위산을 감소시켜야 하므로 양성자 펌프의 작동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양성자 펌프에 직접적으로 억제하여 약물 작용을 나타냅니다. 최근 개발된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는 칼륨 이온과 경쟁적으로 작용하여 수소 이온의 이동을 억제하면서 위산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소화성 궤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제균 치료가 필요하고 불필요한 진통소염제나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흡연은 궤양의 치료 속도를 지연시키고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악성 종양의 위험인자이므로 금연을 하셔야 합니다. 소화성 궤양은 간혹 조직 검사 결과 위암으로 진단될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위 장관의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수하고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현재 조기 위암의 치료에서는 개복 수술 대신 내시경 절제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료 결과가 우수하고 회복 기간이 빨라서 외과적 수술보다 선호되는 치료법입니다. 다만 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증상이 없더라도
국가검진 내시경 검사를 미루지 않고 제때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